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시장 점유율 16%를 돌파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국내 증시에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장 프리마켓 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광동제약이 연일 이 상승률 상위 안에 이름을 올리면서 오늘장 6%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HS 효성 첨단 소재가 4%대, 태광산업은 4.5% 상승하고 있고 교촌 F&B가 오랜만에 올라와주면서 2.8%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은행이라든지 시프트업 같은 게임주의 모습도 포착되고 있고요. CJ 대한통운, 대동 같은 종목들도 움직이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지금 상한가 터치하고 있고요. 이어서는 광무라든지 양지사, 그레디언트, 코나아이가 줄 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엑시콘, 그리고 안랩, 인탑스 같은 종목들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 모습도 속속 포착되는 모습 나타내고 있네요.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미증시가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급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외국인 투심이 이탈한 가운데 금요일에도 나스닥이 5.8%, 반도체 지수는 7.6% 급락하면서 약세장이 연출됐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를 금요일에 선 반영한 건지 혹은 오늘도 약세장을 이어갈지 우려감이 부각된 가운데 오늘장 출발 흐름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모두 하락세 보이면서 약세장 연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디램 현물가가 한 달 새 13% 오르는 등 업황 회복 조짐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번 주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내일이죠. 예고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3%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네요. 지금 오류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장 일단 삼성전자는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장 5% 가까이 하락하는 걸로 풀어볼 수가 있겠네요. 지난주 6%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하락세 보이면서 18만 원 선 이탈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 LG엔솔의 미국 내 첫 원통형 배터리 전용 공장이 내년 연말이면 양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여러 글로벌 완성업체와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될 46 시리즈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오늘장 약세장 연출되면서 3.5%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대차 역시 세계 자율주행 1위 업체인 웨이모와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오늘장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봐야겠죠. 프리마켓에서는 거래량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중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ABL 바이오가 1등, 그리고 코나아이, 아가방컴퍼니, 삼성전자는 4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지금 나스닥 선물이 5% 정도 가까이 빠지면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주춤한 모습 확인됐습니다. 그래도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GSK와 새로운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하는 기술 이전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인 것까지 확인됐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탄핵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탄핵 인용되면서 새로운 공약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 감지가 됩니다. 관련 업종인 인터넷, 소비재 종목들도 주목받고 있고요.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주도주 흐름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이 큰 아이디어가 될 건데 나윤호 파트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금요일 날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접해 있을 때 저는 이번 주 우리 시장,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계시지만 저는 이번 주 좀 터닝 포인트가 기대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미국 시장 영향으로 낮게 출발한다면 저점 기회로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그런 관세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국내적 이슈도 마찬가지고 다 해소가 됐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저는 우선 반도체, 방산, 바이오 이쪽에 대한 섹터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반도체라든지 이런 섹터들 굉장한 납품 메리트를 갖고 있죠. 방산, 조선 이런 섹터들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섹터인데 관세에 대한 우려도 크게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섹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 과거 경험으로 본다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큰 폭의 지수 낙폭이 불러왔을 때 그 이후에는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가 주도 섹터로 해서
터닝이 나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주목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테마 쪽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벌써 이런 인맥 관련주들, 정치적 인맥 관련주들이 한번 큰 시세가 나왔다면 저는 그 다음은 정책 관련 섹터에 주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보통 이런 코스로 가요. 인맥 관련주가 끝나면 그 다음엔 정책. 근데 이 정책이란 것도 우리 대선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의미 있게 보시자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책 관련해서도 이 섹터 저는 세 가지를 찝어드린다면 출산 장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건설 부양. 이거는 어떤 후보든 어떤 정권이었든 다 항상 추진이 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감안하신다면 이 세 가지 섹터에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 다만 금요일 날 한번 큰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새롭게 접근하신다면 좀 눌림을 기다렸다가 눌림에서 접근하시는 전략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언급해주신 종목들 중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은 프리마켓에서부터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9시 개장 이후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봐야겠네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변압기 수출 기업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일진전기와 LS 일렉트릭이 각각 16.87%를 부과받은 반면에 에이스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반덤핑 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자, 현지 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들이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이겠죠, 현상준 파트너님? 네,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을 좀 대체하기 어려운 그런 업종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특히 미국의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큰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이제 미국이 노후 전력망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력망 개선을 위한 이제 노후화된 인프라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형 변압기의 70% 가량이 이미 설치 수명이 25년이 많이 지나갔다라는 것도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사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도 사이클이고 전력기기도 마찬가지로 한 20년에서 25년의 사이클이 있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가 지속적으로 또 확충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 한 번 더 보신다면은 전력기기주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관련된 종목을 특히 관세에서 좀 피하는 종목들, 미국 내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알래바마에,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테네시에 중점적으로 이제 공장을 두면서 생산하고 있다는 것 한번 보시면서 폭넓게 좀 보시면 좋겠다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넓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꼽자면 어떤 종목을 좀 더 주목해 볼까요? 그래도 HD 현대일렉트릭을 조금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최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생산 거점을 좀 가지고 있고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GE하고 지멘스와 경쟁을 하면서 미국의 초고압 변압기 1위를 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 관련해서 최근에 고점이었는데 한 32% 정도 하락을 좀 했어요. 이제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신재생 관련된 쪽이 조금 후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이슈가 좀 있었었는데 저점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좋을 것 같고, 30만 원이 정도 깨졌어요. 근데 이전에 한 40만 원 정도, 45만 원까지도 올라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고점 터치도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주가 하락, 그러니까 24년 9월 가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분기 매출이 거의 한 1조, 전년 동기 대비 한 21%,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70%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면은 어느 정도 저점에서 이제 돌아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다. 해서 저점 매수까지도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요새 변동성 장세가 좀 있으니까요.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반응 살펴보니까 삼성전자가 미 증시 대비 선방하고 있다, 놀랍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메모리 DRAM의 현물 가격 상승세 좀 지속되면서 이 메모리 기업 업황 회복들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점도 한 요인이 될 건데, 그래도 반도체 걱정 많이 되죠. 품목 관세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혼재된 지표들이 있을 텐데 반도체주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저는 반도체 지속적으로 좀 저점 기회로 활용하시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메모리 업황 회복 조짐도 긍정적이고요. 앞으로 이런 AI 패러다임을 생각해 본다면 반도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이런 관세 악재, 시장에 많은 작용을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지금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래서 지금 우리 반도체주를 보신다면 빠져도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시장 전략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젠 저는 이번 주 오히려 시장 터닝 포인트가 기대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장 이런 미국 시장 영향으로 해서 낮은 가격 혹은 이런 급락이 나온다든지 낮은 가격에서 출발한다면 오히려 좀 저를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심주로는 LK캠, TLB 이렇게 두 종목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계속해서 이 우리 증시가 세계 증시 영향 받으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눌리면 죽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신 거죠. 그럼 관련해서 그럴 만한 종목들 어떤 거 있습니까? 예, 바로 LK캠하고 TLB인데요. 펀더멘털 대비 지금 주가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종목 이 두 가지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LK캠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시간에 26,000원 이하, 그러니까 25,000원대에서는 오히려 눌림에서 매수 무리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좋은 이런 매수 타이밍을 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낮게 출발할 때 26,000원 이하 가격에서는 또 한 번 저점 매수 기회 관점으로 보시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급하락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가 기대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LK캠 흐름들을 보신다면 LK캠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 낙폭 메리트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점 기회에서 터닝 포인트까지 기대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TLB도 보신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추천주로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고점 대비 30% 빠진 구간에서 어느 정도 낙폭을 지지해주면서 과매도권에서 주가 터닝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업황도 마찬가지고 종목별로 봤을 때도 터닝 포인트 구간에서 오늘장 낮은 가격 주게 되면 이 두 종목 변함없이 좀 저점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 저점 매수 기회로 들어가셔도 신입 진입도 무리 없다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네, 이렇게 LK캠 그리고 TLB 두 종목의 기술적인 분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가 세계 1위 자율주행 기업인 글로벌 기업이죠. 웨이모와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자세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현상중 파트너님 짚어주시죠. 네, 웨이모가 이제 로봇 택시로 현대차를 좀 지목을 했는데 그거에 이어서 자율주행,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쌓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협력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AI 관련해서는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또 5G, 6G 계속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을 연결해서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자율주행, 뭐 라이다라든지 그런 관련된 업종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웨이모하고 현대차가 좀 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현대차에는 큰 기회가 될 전망인 것 같아요. 어쨌든 국내 주행에서는 좀 규제도 좀 있고 그만큼 데이터를 쌓을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자율주행 관련돼서 규제가 조금은 완화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한 4억 마일을 좀 갖고 있고 웨이모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자율주행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AI 관련된 이제 자율주행은 데이터를 쌓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AI GPT 같은 경우에도 요새 사진을 좀 많이 올려서 지속적으로 뭔가 지브리 스타일의 어떤 그런 이슈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결국에는 데이터를 많이 쌓기 위함인데 그만큼 지금 AI 관련된 자율주행도 그런 도로 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인 데이터를 좀 받아야 된다는 거는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현대차는 이 기회를 통해서 향후에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의 어떤 기술을 이전에 테슬라하고 다른 여타의 기술 전기차하고도 그런 기술 격차를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확실히 더 좁힐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종목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장 한번 이슈로 가져와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계해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자율주행도 있습니다만은 현대차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요 매출이 될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왔어요. MS 오토텍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요 매출처가 좀 있는 그런 기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동차의 뼈대를 이루는 자체를 그러니까 초고강도, 초안전, 그러니까 경량화를 우선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에서도 꾸준하게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판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술과 그리고 최근에 고강도 소재를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전기차 아무래도 좀 가볍고 좀 단단한 그런 차체를 좀 만들어내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 좀 이슈가 좀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도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좀 기술적 분석을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일봉을 보게 되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거래량이 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또 쉬어주는 모습, 또 거래량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더 저점에서 쉬어주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슈가 나올 때 매수하지 마시고 이슈가 나오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다음에 그 이후에 좀 흐름을 보시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 특히 이전에 한번 거래량이 나오고 고점 부근에서 좀 눌림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관심을 가지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 또한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MS 오토텍뿐만 아니라 관련된 전장 기업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MS 오토텍 투자 의견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불확실성 속에서 굳건할 거란 전망 나온 종목들 가져와 봤는데요. K뷰티의 파도 올라타고 글로벌 확대 중인 실리콘투와 통신 대장주 SK텔레콤 리포트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실리콘투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목표 주가 4만 원 유지했고요. 또 28,300원의 현재 주가에서 41% 상승 여력을 기대한 하나증권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 강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상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연간 별도 기준으로는 폴란드와 네덜란드 매출이 총 1,000억 원,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매출 합산이 5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런 현지 수요의 강세와 회사의 영업력 확대에 따라서 올해는 유럽과 중동 매출이 북미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미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마진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에도 유럽과 중동 지역의 매출 기여도 확대가 GPM 하락폭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만큼 수요 확산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의 전환에 따른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2025년 예상 매출은 8,515억 원, 전년 대비 23% 증가로 견고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불안할 땐 통신주라는 제목을 내놓은 NH투자증권은 통신 대장주인 SK텔레콤을 지목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77,000원으로 유지했고요. 또 현재가에서 37.2%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는데요. 데이터 센터 확장과 5G 보급률 상승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먼저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안정적인 통신주가 시장에 부각될 것이라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내다봤고요. 또 AI와 5G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요소라고 봤습니다. SK텔레콤의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 5,260억 원을 충족할 전망인데요. 지난 연말에 진행한 희망퇴직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감되고 SK그룹 내 OI 일환에 따라 비용 통제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이런 안정적인 실적과 미래 성장 가능성 모두 갖춘 SK텔레콤이 우리의 불안함을 잠재워줄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인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오늘장 전략주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우 파트너님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의 관문이 좀 남아있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또 추가적인 수출이 있었더라고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변동성 크고 불안한 장에서 안정성 이런 받쳐주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이런 레드백 장갑차, 전 세계적으로 수출의 호조를 이루고 있는 품목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실적에 받쳐주고 수주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무인기나 우주항공 사업 확장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유상증자 이런 부담감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바닥을 다져주고 지금 주가를 터닝 포인트 올려주고 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터치할 수 있는 트라이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77만 5천 원, 손절가는 60만 원 제시드리면서 좀 중장기 안정형으로 갖고 가시는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상준 파트너의 공략주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요새 관세 이슈가 좀 많죠. 관세에서 좀 피할 수 있는 무풍지대로 가줄 수 있는 엔터주 좀 갖고 와봤는데요. YG 플러스를 좀 가져와 봤어요. 아시다시피 관세에서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업종이 몇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력기기 쪽은 미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또 특히 관세에서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엔터. 그래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 하반기 이어갈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YG 관련해서는 이제 블랙핑크 이슈가 좀 있으니까 향후에 중국의 매출이 좀 더 늘 수 있다는 부분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국내 앨범 시장 유통 1위이기 때문에 YG 플러스가 제일 어느 정도는 좀 모멘텀이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YG 플러스 좀 기술적 분석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거래량을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다른 것보다도 거래량이 최근에 보시면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강한 흐름이 좀 나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쉬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많이 나와준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거래량만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매물을 많이 소화해 준다는 것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많이 눌림이 나오면서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까지 보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손절가는 말씀드리고 4,800원으로 보시는 거죠? 네, 4,8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4,800원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오늘장 공략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YG 플러스 투자 의견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저희가 앞서 반도체 디램 현물 가격 상승세부터 현대차, 웨이모 협력 소식까지 두루 짚어봤는데요. 이외에도 뉴욕 증시 이틀 연속 급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 선물 이 시각 급락하고 있습니다. 5.79% 빠지고 있고요. 국제유가, 비트코인 등 자산시장 전반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프리마켓에서는 ABL 바이오가 영국 GSK에 기술 이전을 했다는 소식에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해당 소식들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공략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